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라마상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유튜브 틀어놓고 선생님 강의를 찾아주셔서 참으로 기특합니다. 응원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미래엔 출판사에 대단원 4 들어갑니다. 설득의 힘. 드디어 이 대단원 4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대장정의 마지막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단원사 설득의 힘, 그 속에 소단원 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학습 목표부터 먼저 파악해야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또 문제 출제는 어느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출제하실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논증 방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논증 방법에는 여러 가지 논증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논증 방법으로는 일단은 귀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귀납법 속에는 또 유추와 같은 어떤 논증 방법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많이들 이렇게 귀납, 연역, 유추 이런 관계로 좀 알고 있는데 이쪽 귀납, 유추는 귀납 쪽에 해당되거든요. 요것에 관한 상세한 강의는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귀납법은 무엇인지, 연역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또 따로 만들어서 귀납법, 연역법, 유추에 관련된 그 논증 방법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같이 만들면 너무 또 길어지거든요, 강의가. 여러분들 강의 길어지면 되게 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수필 에세이입니다. 과학 에세이인데요. 과학 수필입니다. 네, 수필이긴 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에세이, 과학 수필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이 글은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성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 1,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2,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3 이걸 가지고 사례 1과 사례 2와 사례 3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생각, 의견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래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요런 사례도 있다. 요런 사례도 있고 요런 사례도 있어. 자, 봐봐. 요런 세 가지 사례로 봐서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요런 방식을 갖다가 귀납 논증이라고 해요. 귀납 논증. 자, 그래서 귀납 논증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죠? 대충. 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자, 이 작은 나무 잔가지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사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사례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방향이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뿌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무엇에 도달하게 되냐면 결론, 글쓴이가 아니면 어쨌든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유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납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납 논증. 귀납 논증은 뭘 생각하면 된다? 나무를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귀납 논증 끝냈어요. 이렇게 귀납 논증을 먼저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납 논증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아주 편합니다. 자, 봐봐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즉 의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의심해라. 자, 그게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랍니다. 모토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얘기하는 것인데 신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속에 품고 어떤 살아가는 아니면 행동하는 그런 것을 모토,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왕립학회가 상당히 그 기술적, 과학적 집단이거든요.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인데 영국 학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하라는 어떤 신조를 삼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갖다가 먼저 얘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세요.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탐구한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의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자면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써봤는데 영국 왕립학회의 얘기가 요렇고 글쓴이의 얘기가 요런 것입니다. 탐구하는 것이란 즉 의심하는 것이다. 근데 요 얘기와 요 얘기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탐구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도 그렇다. 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 봐봐. 여기 의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말과 내 말은 일맥상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쓴이가. 근데 굳이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영국 왕립학회가 어떤 집단입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집단이에요. 알겠죠? 권위 있는 집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내 글쓴이의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나의 의견과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탐구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야? 야, 탐구하는 게 의심하는 것이야? 독자들에겐 상당히 낯선 개념이겠죠. 어떻게 탐구하는 게 의심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에게 봐봐.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도 이렇잖아.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권위 있는 집단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은 수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글쓴이의 어떤 생각과 의견에 탄력을 받겠죠. 힘을 받겠죠.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게 영국 왕립학회여야만 했나? 네, 그렇습니다. 사실 권위 있는 집단의 말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권위 있는 집단의 말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온다 한들 독자들은 그들을 모르고 그들의 의견을 갖다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때문에 권위 있는 집단 혹은 공신력이 있는 아주 모든 이들에게 믿음직한 그런 어떤 기관, 그죠? 그런 집단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더욱더 독자들,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견을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죠?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겠죠. 때문에 지금 이 글쓴이는 좀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파스텔러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파스텔러 그 우유 이런 거 요거트 뭐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 아닙니까? 어쨌든 이 파스텔러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파스텔르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보겠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앞서 말했던 그 영국 왕립학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봅시다. 파스텔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대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여기에는 의심이 없었다. 이렇게 써봅시다. 일반적인 믿음의 사례로 첫 번째 발생한 겁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나 이것도 세모 표시해 볼까요? 이거는 뭐 어쨌든 고지고대로 일반적인 믿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학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스텔은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이렇게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펴는 것을 탐구하는 자세라고 써놨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의심하여 어쨌든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라고 그 권위에 따르지 않고 어쨌든 반론을 펴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파스텔가. 그래서 탐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파스텔은 멸균하지 않는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것이죠. 멸균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어떤 대상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세균을 갖다가 모두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육즙은 당연히 발효가 되겠죠. 하지만 완전히 없애버린 미생물, 세균 다 완전히 없애버린 제로의 상태인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파스텔가 알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탐구를 통해 입증한 사실,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미생물은 뭐다?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걸 입증해야 돼요. 누가? 파스텔가. 구체적인 사례 1이 나왔죠. 파스텔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등장합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라고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실의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 죽은 것이다. 하지만 의심을 한다는 것은 죽었던 진실이 살아난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이 마법사의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법사의 물만 넣어준다면 이 진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어쨌든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의심이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인 것이죠. 자, 이렇게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단락,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나둘씩 봐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 진실일까요? 자, 두 번째 사례 나옵니다. 보세요. 자유낙하를 하는 물체 중에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진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또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죠. 또 등장했죠. 그죠? 하지만 갈릴레이가 등장했으니까 꼭 이렇게 걸치는 거 참 싫은데 좀 왜 이렇게 걸쳤는지. 어쨌든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영국 왕립 학회나 앞서 말했던 파스텔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잖아요. 의문을 품었다? 이거는 글쓴이 생각과 같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기 과학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거니와. 근데 사실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이게 당연히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보자면 어쩐 여기 그 점프대가 수영장에 점프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거구의 사람과 그 다음에 깃털을 갖다 이렇게 놓고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지겠냐? 당연히 거구가 먼저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쨌든 그 전제 조건이 빠져 있는데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진공인 상태예요. 진공인 상태. 완전히 공기를 모두 빼버린 상태인 겁니다. 공기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되는데 큰일 났네.
공기 저항력 때문에 이 깃털이 천천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공기의 저항력을 받아서 공기 때문에 천천히 깃털이 막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천천히 내려간다는 것이고, 이 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그냥 쭉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이 둘을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 BBC에서 요걸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볼링공, 무거운 볼링공하고 그 다음에 역시 깃털하고 똑같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렸더니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더라 라는 그것을 입증해낸 영상이 있어요. 그거 밑에다 링크 달아줄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낸 셈이죠. 정말 오래전의 과거 시대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이 주장을 펼쳤던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거운 것이 당연히 더 빨리 떨어지지 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이 사실이 일반적인 믿음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례 1이 아닌데, 그죠? 사례 2죠. 아까 나왔으니까, 그죠? 사례 2입니다. 그러면 탐구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어디일까요? 찾아보세요. 여기죠. 주장의 의문을 품었고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탐구.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탐구하는 자세 2번. 됐죠? 그 다음에 그 탐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러니까 입증해낸 것이죠. 그죠? 탐구를 통해 입증한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가 또 등장해요. 이번엔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어쨌든 의심을 품고 탐구하는 친구니까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폴란드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자,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구가 중심이야 라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 자, 바로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례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하는 자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겠죠.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탐구를 통해 입증한 사실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이런 식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이처럼,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의 말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독해할 때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말이 등장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종합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 예. 앞으로 이처럼이라는 말 나오면 그 뒤에 나올 내용은 이제 요약하는 아니면 글쓴이의 생각이 주로 드러나는 문장들이 등장할 거야 라는 어떤 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뭐다?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입증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언급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그게 아주 보기가 쉽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에 처음에 이 의심에서 탐구하는 것을 모토로 세운 어떤 집단, 단체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죠? 영국 왕립 학회가 의심하고 그 다음에 탐구하는 걸 모토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글쓴이 또한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사례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첫 번째,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대상입니까? 똑같이 의심하고 탐구하여 어떤 그 진실을 탐구하는 때 상당히 선두주자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믿음을 깨뜨리고 그에 대해서 의심하고 진짜 그런지 한번 탐구해보자 실험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 글쓴이 파스테르,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같은 어떤 입장이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탐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입증한 사실, 의심을 통해서 입증한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파스텔은 일반적인 생각,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의심을 통해서 입증하는 사실이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자연낙하 중에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그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탐구를 통해서 무게와 상관없이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가 전제 조건이겠죠.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었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입증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모두 영국 왕립학회나 글쓴이나 이 세 사람이나 모두 탐구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결국 탐구하는 것은 뭐다? 탐구하는 것은 의심 품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입증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핵심 정리 요약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입니다. 과학 에세이죠. 귀납적인 논증의 방식이 사용됐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탐구를 주제로 삼았고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썼는지 알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이 이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결국엔 일반적인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였죠. 때문에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아마도 연역법, 그 다음에 귀납법, 그 다음에 유추와 같은 어떤 논증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지금 거의 코앞에 닥쳤는데 4단원까지 시험 범위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